안녕하세요. 마리TV의 한마리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입니다. 아프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픕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절대적인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감기 들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암을 진단받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어나는 생활 중에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 가지고만도 또 해결되는 일도 아니고, 막 부딪히자니 모든 여건들이 허락되지가 않고, 그래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뭘까요? 짜증내고 불만하고 누구 흉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하면서 참 그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말은 했지요. 표현도 하고 이러고 저러고 내가 이렇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말을 하고 또 이웃에게 말을 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전달하여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기는 해야 돼요. 옛말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몰라요. 아파 죽어도 몰라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1년에 3번을 달아서 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죽을 해운이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교통사고가 3번이 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몸이 아프다가 우울증으로 이제 그게 들어서면서 그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면, 몸이 아파서 가면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몸이 아파서 우울해진 건지 우울증이 오니까 몸이 더 아픈 건지 그걸 모르겠다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막막하고 깝깝했습니다. 그래서 이약 저약 먹다가 한의원으로 이제 찾아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또 물었어요. 어디 아파서 왔냐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대답을 못했어요. 못하니까 그 한의원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몽쩐디겠지요? 그분도 경상도 분이었던가 봐요. 몽쩐디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금세 대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몽쩐디겠어요. 제 병명이 그거였습니다. 몽쩐디는 병. 뭔지 모르겠는데 몽쩐디겠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마음이 아파서 그 정형외과 의사처럼 몸이 더 아픈 건지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건지 그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중뛴 병에 걸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욕쟁이 할매가 있었습니다. 이 할매는 아침밥만 먹고 나면 길에 나섭니다. 집 밖에 나서서 누구 험담하든지 욕하든지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절에 80, 근 90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장수하신 거죠. 왜? 속에 담아두고 지금 옛날에 저처럼 또 생각하고 곱씹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 상태로 마음에 그 미움이라는 독소를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뼈가 녹아내린다고. 그래서 미운 것도 좋고 좋은 것도 좋고 말하자는 거지요. 그냥 그것으로 잊지 말고 제가 그 한의원에 갈 때 그 제 고통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만 그 생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3번 난 그 이상의 고통이 통증이 저한테 합산해서 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제 지하실에 3일을 들어 누워 있었어요. 들어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식구 5명 중에 저 빼면은 4명 아무도 저를 3일 동안 들여다보지를 않았어요. 않고 막내 늦둥이 아들이 3일째 되는 날 밤에 오후 그때가 그 지하실이 컴컴하니까 밤인지 낮인지도 시간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 왔는지 국민학교 다닐 때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그러고 엄마 괜찮아? 하면서 그냥 또 2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요. 아, 내 이러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 상황은 뭐냐? 제가 굳이 지하실을 표현했지만 말하지 않는다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될 거예요. 뭐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든 말을 하지 않고 제 속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그 2층을 올라가서 울어가면서 쌀을 씻어서 밥을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다고 그 지하실에 그래 누워 있는다고 식구들이 와서 아이고 아프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병원에 가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게 또 우리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발 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발 불고 내 죽겠다 하고 난 이게 필요하다 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한국의 그 문화가 묻어놓는 문화입니다. 그런 사람이 속이 깊고 입이 무겁고 큰일 할 사람이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시켜놓은 교육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습관의 문화입니다. 우리 습관의 문화. 그러면서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남한테 하면 안 돼.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하면서 묻어놓고 살고 있고, 요즘 세월이 조금 이제 변했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 보이고 발표도 하고 세상에 알리는 뭐 미투도 있고 또 뭐 상담사도 있고 정신과 병원도 옛날보다 문이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신과 간다 하면은 남한테 속입니다. 숨깁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옛말에 병원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창피하잖아.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큰 일 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그리고 그 약은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사고방식의 문화 속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정말 잘됐든 못됐든 이런 게 있습니다. 설정과 기대라는 게 있지. 그 설정과 기대에 나를 맞추어서 한평생 조용히 곱게 살다가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지요. 1초 후의 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더욱 모르는 상황에서 퍽퍽 쓰나미처럼 변화가 들어닥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올 거라고 뭐 누가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역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지구촌 어디에도 제외된 사람 없이 여기에 다 속해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너무 잘 알려졌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하나에 그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 우주가 저 안에 있는 그 우주 자체를 숨기고 은닉하고 폐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에게 뭘 더 바라고 뭘 더 나은 삶을 갈 것이라고 희망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을 누구에게 지금은 누구를 만나서 공유할 수 없는 이런 시기까지 와버렸지만 내놓을 수 있는 건전한 배출구를 찾아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디로? 마음이 아프고 뭔가 원망스럽고 괴로운 거는 마음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이 생기고 다리가 뚝 부러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잖아요. 그러듯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에 적신호가 이미 들어왔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은폐하고 숨기고 덮어두고 성격이 그러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 못됐다느니 그런 걸로 평가하면서 평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 나 지금 이래. 근데 이제 그럴 때 방법이 요구된다는 거지.
누구를 원망하고 또 하나의 좋은 것을 찾아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한다고 하지만 말하는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내 자신에게부터 먼저 얘기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지. 그동안에는 남에게 하는 얘기니까 남에게만 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남에게 원망하고 질책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 자체가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남에게 먼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상태 그대로를 좋고 나쁨이 없고 죽일 놈이면 죽일 놈, 미운 년이면 미운 년 이렇게 먼저 그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 조그만한 불씨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엎었다 폈다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건전한 매출구를 찾아서 누군가의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도 많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런 단체도 많고 그런데 발을 먼저 들여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끌고 가는 그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요즘은 팬데믹 시기에는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일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가중될 거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팬데믹 시기에는 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상담사도 찾아가고 이런 모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임 성격상. 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줌 미팅으로도 그게 가능하고 또 개인적인 전화 상담으로도 이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다, 힘들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으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사를 달리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구석에서 고립된 채 그 고립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 가운데 우울해지고 불안은 더 가중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지나간 과거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와서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여하시고 정말 인생 재활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과 결핍이 있다면 내놓는 일부터 뭔가에 발을 담그는 일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을 돌려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그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건전한 배출구를 찾아서 도전해보라는 그곳에는 나이도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이 권리를 누릴만
누려야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1인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